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의회 사무처 소관 제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재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17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력으로는 불경의원 합동 워크숍을 비롯한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한 의원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교육여비 1,6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해이록 속기 대체력 2명에 대한 인건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별 공무국외 연수에 따른 수행직원 국외 출장 경비를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양한 선지문화체험 등 의회 공문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선진의회 벤치마킹 국외 경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인건비는 2023년 1월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기본급, 수당, 직급 보조비 등 단가 인상분 반영과 일반인 기재 신규 채용에 따른 보수 및 수당 반영으로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 사무처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규 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의회 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5,526만 원이 증가한 117억 3,032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 운영 강화 분야는 1억 2,925만 원 증가한 6억 9,385만 원이고 의정 활동 역량 강화 분야는 6,150만 원 증가한 22억 5,39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는 6억 6,452만 원 증가한 72억 975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직원 교육비, 선진국 의회 벤치마킹 경비,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연찬회 및 워크숍 사업은 당초 예산에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3천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사무처 공식 행사에 대한 많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100%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신규로 편성한 인력 정원에 따른 책상 등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681만 원의 경우 정책 지원관의 추가 채용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항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처 소속 5급 승진 리드 과정 및 6급 중견 관리자 양성 과정 장기 교육 예산 3천만 원, 해외 벤치마킹 예산 2천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사권 독립 이후 집행부에서 의회에 독립된 예산 편성을 요구함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할 때 추경 편성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향후 의회 사무처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정확한 비용 추계와 산출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 증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미경. 예, 반갑습니다. 먼저 추경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경 예산안을 확보한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공무국외 출장 시에 그 수행 공무원들의 자부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직원들이 그 업무의 연장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자부담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추경 예산을 이제 편성되고 나면 그래도 직원분들이 좀 부담을 덜고 원활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해외 의회 운영에 관해서 견학이라든지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도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지만 견문과 시야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진 사례를 의정 활동에 대해서 역량 강화하는 이런 부분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 해왔던 걸 꾸준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일단은 집행부 역시 이제 같은 이유로 이번에 또 시에서도 시책개발 해외 연수를 또 가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융합이 됐으면 좋겠고요. 금액 이번에 추경 올라온 부분은 당연히 이제 공무국외 출장 수행 부분이나 그다음 해외 의회 운영에 대한 비교 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액이 조금 타 시도에 의해서 정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도시에 지금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공무국외 출장이 외유성 논란에 휩싸인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에 관해서 어떤 조례나 규정에 딱 맞춰서 잘 준수해서 가야 되겠고요. 갔다 오시고 나서는 우리 계획서나 보고서에 국외 출장 해외 연수의 필요성이나 시정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접목 과제, 정책과 계획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담아 주셔서 의견 발표를 해주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공무국외 출장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봤지만은 사실 지금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도 사실 업무의 연장인데 이런 부분 혜택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굉장히 찬성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끔 우리 참여 기회를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직원들의 편향되지 않게 제도에 맞춰서 그분이 어떤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기준을 잘 마련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종합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정 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사실 국외 출장 수행 경비가 다소 인상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인상된 부분들은 우리가 어른들께서 각별히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1인당 국외 예비 비용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3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유럽이나 멀리 갈 경우에는 최소 600이나 5, 600이 들어가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고 공무원들이 부담을 해야 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이제 확보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우리 그 의정 담당관실과 각종 부서에서도 해외 연수를 갈 수 있게끔 또 2천만 원까지도 확보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며, 이번 그 해외 연수를 만약에 한다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도 질서 있게 맞춰서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외를 다녀오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도 연수 보고서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잘 반영을 하도록 그래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은 의원님. 예, 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2021년도에 의회하고 집행부 쪽하고 인사권 독립된 걸로 알고 있고, 인사교류나 다른 기타 교육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의회에서 교육은 시청에서 집행부도 같이 하는데 같이 들어가는 거고, 비용은 그럼 의회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는 구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5급이나 지금 6급 이렇게 승진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초 예산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그렇게 반영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실질적으로 5급 부분은 사실은 예측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놓친 거 당연히 맞는 거고요. 6급 부분은 하반기 이후에 울대 교육 대상자가 결정되다 보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들은 그때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교육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 승진한 교육 내용과 의회 직원의 교육 내용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집행부의 교육 내용을 그대로 의회 직원들이 하다 보면 의회 직원들만의 좀 또 특화된 교육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향후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교육 내용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승진 인력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통합으로 이렇게 한번 그런 의회 승진자들은 거의 비슷할 거니까 시기가 그런 식으로 교육 과정을 좀 특화된 의회 공무원으로서 그런 교육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나중에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얘기 한번 했었는데, 집행부는 수소차 카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 시의회 직원들하고 시의원들도 필요하면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시켰는데, 그것도 한번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주군의 지역구가 넓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주 왔다 갔다 행사가 많으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시의회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서 나중에 살펴서 한 번 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위원회별로 이동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 의원분들 5분에 위원회 분들 11명, 12명, 또 집행부까지 하면 14~15명이 이렇게 좀 견학 가거나 할 때 이동하는데, 차량이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스타렉스 가면 좀 작고, 또 미니버스 가면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한 20인승 정도의 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한번 내년에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다른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하면서 이거는 보내지만 한번 생각나기 위해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공진혁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아까 방금 우리 김정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량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해에도 계속 언급이 좀 됐었던 부분들이고 에어로타운 그 버스에 관계된 것도 그렇고 의자 배치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있었는데 아직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됐는지 아니면 전혀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제가 다른 걸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답변 좀 부족한데 우리 그 총무팀장님 답변 한번 들도록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예. 저희들 8대 의회 출범하고 나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지금 28인승인데 장애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차량을 다시 구입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기차로 했을 경우로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차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버스 구입비가 그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저기 있는 것을 다시 개조했을 때도 저희들이 의원님이 원하는 그런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좌석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출장을 가실 때는 현재 의회 버스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전체 의원님이 같이 움직일 때는 저희들 집행부에 38인승하고 45인승을 당분간 이래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지금 의회 버스가 구입한 지 지금 법정 이 교환하는 그런 시기도 지금 아직 도래하지 못해서 저희들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임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전기차나 수소차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어렵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 추가적으로 이제 안에 구조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자 배치나 이런 부분을 좀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좀 원활하게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그때 드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갑죠, 그게? 저희들이 구조 변경을 해가 지금 장애인 있는 곳에 의자를 좌석을 넣어도 저희들이 전체 의원님들이 가고 그다음 저희들도 수행하는 그 인력이 타기에는 지금 현재 버스가 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그때 요구하신 것을 반영하려 하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저희들이 의원님 전체에 의정 활동을 가실 때는 집행부의 대형 버스하고 그래가지고 좀 혼용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 하니까 저희들은 뭐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면접까지 해서 이제 다 충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정책 지원관에 관련돼서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적으로 본 예산에 이제 예견됐었지 않습니까? 그죠? 당이 한다라고 예고대가 있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굳이 또 추경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 정책 지원관은 작년도에 사실 그 정원의 확정이 11월 달인가 그때에 아마 그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의 편성은 8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예산의 확정은 아마 10월 말쯤에 이루어지고 그 시기적으로 차이가 확실히 안 나서 직급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직률이든 이런 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네 그 예산 편성을 추경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 정책 지원관 배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실 건지 지난해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해서 대수이시면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2층에 다 있으니까 2층에 우리 정책 지원관이 좀
옮겨줘서 같이 좀 대면을 하면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좀 만들어 줍사 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은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사실은 2층에 사무실만 있는 것 같으면은 충분하게 이렇게 그 배치를 하면 참 좋게 이루어지겠는데 사실은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네 실질적으로 당분간은 이제 그 정책지원관 5층에 이렇게 계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여건이 된다면은 1층에 있는 그 집행부의 사무실이 그 조직 개편을 해서 옮기게 된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의회가 사용할 경우에는 아마 그 조정을 해서 아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앞에 때는 이걸 긍정적으로 좀 2층에 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너무 상반되게 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그렇습니까? 앞에의 내용은 제가 몰랐지만은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면적이나 이런 거를 계산돼 봤을 때에 사실 그 2층에 보면은 특별전문위원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우리 정책지원관 11분하고 이제 계장님까지 12분 정도 되는데 그분이 거기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에는 너무 협소해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차후에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서 좀 예. 저희들하고 유대관계가 좀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제 다들 어떻게 뭐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 오면 그냥 예상입니다. 조금 마찰이나 아니면 또 의견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피드백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 공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5월 1일부터 이제 완전체가 됩니다. 그리 되면 기존에 들어오는 분들과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분들과 기존에 있던 분들과 약간 보이지 않는 알력 문제, 그 다음에 상임위와 정책지원 간의 역할 구분과 권한과 책임 소재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느 정도 어느 지자체든 다 안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부 다 12분이 다 내려갈 또 필요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새로 들어온 분들을 좀 하드 트레이닝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 활동을 서포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셨으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나 통계 인용이나 정책 분석이 보다 더 활발하고 좀 더 세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운영을 해서 의원님들과도 좀 더 접촉의 양도 늘리고 기존의 분들과의 조화로운 그런 속에서 최선의 방법들은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과 이런 걸 잘 버무려서 최선의 대안이 나오면 사무실 그런 문제야 조정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예. 예, 차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현안이나 아마 또 예상도 하고 아마 준비도 안 하셨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효율적인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공연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해석 위원님. 됐네. 그 설명자로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그 유공 시민표창 폐 및 상패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지금 대상은 500여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도 전체를 지금 전체 대상입니까? 예, 맞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예. 그 2022년까지가 한 2022년도에 한 633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표창장 주는 사람이 한 174명이 나와 있습니다. 표창장은 이제 종이로 주다 보니까 전에 의장님께서
그 종이보다는 폐가 낫다 해서 좀 바꿔주면 좋겠다 해서 원래부터는 이제 그 표창장 대신 표창폐로 전환해서 같이 엎어서 하다 보면은 한 150개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되는 걸로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500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예. 혹시 우리가 뭐 무제한으로 뭐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500명으로 제한한 게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거는 그 연초에 그 의장님의 표창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정수를 정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수가 정해놓은 부분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 전체의 수요를 더 받아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표창을 그렇죠. 이제 범위를 주문해야 1000명으로 해놓으면 1000명 안에 해주면 된다. 이 예,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 하면 그렇죠. 됩니다. 그 수요가 나와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작게 지금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기존에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봤을 때 기본 이제 2020년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633명이나 되는데 그만큼 이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줄어든 건 아니고 옆에 보면은 상장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우수상이라든지 요 상장은 폐로 하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예. 학교에서 주는 상장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종이로 진행하고 이제 그 표창 장대에 있는 거를 표창표로 바꾸다 보면은 그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 2023년도 이 제1회 추경 예산 요구 사유에는 표창장하고 상장을 폐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어폐가 있어서 예, 예.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게 폐지가 잘못된 거네, 그죠? 상장을 이제 표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변경하는 게 당초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놨는 데는 상장이 이거를 지금 설명이 지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표창장하고 상장은 폐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났을 때 물론 이제 폐를 줘야 좀 위상도 올라가고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또 이 필요로 하는 어떤 또 이제 연말 되면 더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폐지를 하지 말고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줄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대상에 대한 인원도 우리가 조금 포괄적으로 상장하고 이렇게 표창장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하면 좀 부담이 줄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폐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검토는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폐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박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예, 우리 그 방인석 의원님께서 이제 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조금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지난번 요 부분을 폐를 무겁고 폐기 처분하기도 어려운 이런 소재보다는 우리 지역에 나는 뭐 도자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고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폐에 얼마 전에도 받아보니까 이제 얼굴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주는 기념될 만한 것들 이렇게 비치를 해놔도 조금 될 만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요즘 많이 하던데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장님 이 폐 나가는 부분들은 대상이 뭐 어떻게 정해져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울주군에 우리가 지금 뭐 행사를 많이 갔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체육 행사든 일반 행사든 의장님 폐를 받는 단체가 울주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500개나 되는 폐들은 어디로 가는지 대상은 어떻게 정해나간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표창패는 아마 매년 숫자가 비슷한 거 보면은 그 각종 단체라든지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의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 쪽으로 추천이 들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추천돼 들어온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우리 부서에서 또 의장님 표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학교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 표창이 나가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추천을 받는다 아니면 요청이 들어온다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울주군 행사, 중구 행사 아니면 울산시 행사에 뭐 체육 행사면 체육 행사 아니면은 뭐 각 단체별로 있는 행사에는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기준 없이 나간다 하면 이게 계속 받는 쪽 단체에서는 이제 그런 받는 부분들을 아니까 계속 요청을 해서 올 것 같고, 뭐 울주군에는 왜 요청을 안 해서 안 받는지는 뭐 그 단체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뭔가 각 구군별로 또 시별로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준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패라든지 상장 부분에 이제 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그걸 좀 더 어떤 기준이라든지, 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나가는 것이 이제 학교 졸업식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나갈 거고요, 의장님 상은. 그다음에 기존에 좀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거를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납득할 만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말씀도 좀 듣고 의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합리적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그런 아쉬웠던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해서 의장님 방침받아서 한번 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기준을 한번 정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뭐 체육 행사 같으면 뭐 군수기나 아니면 울주군 협회장기라든지 이런 규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단체가 몇 군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뭐 자유청년맹, 뭐 이런 그런 쪽에 각 구군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 하면 이런 데는 의장 표창이 나갈 수 있다. 라는 어떤 이런 그런 근거 규정을 조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개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정회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치법 규칙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결산검사위원회 자격 중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검사위원회의 수를 기존 10명에서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고 검사위원 중 울산광역시의 의원은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검사위원회 자격요건 중 울산시에 거주하거나 울산시 내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도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 기본조례 22조 규정에 따라 꿈의 도시 울산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울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청년 문제가 울산의 핵심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 인원은 7명이며 활동 기간은 1년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 꿈의 도시 울산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